안녕하세요. 서치TV의 접소마왕 너구맨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LG화학, 특히 석유화학 부분이죠. 생산기술, 생산설비, 영업 마케팅,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직무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실 거라고 판단하여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석유화학 이 업계 용어만 보면 우리 문과생들은 문성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척이나 어려워하십니다. 왜? 잘 모르거든요. 너무 이공계스럽거든요. 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문과생 분들을 위해서 석유화학,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업계를 보실 때 이 네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합성 원료. 아우, 이름들도 다 어려워요. 예,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에틸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틸렌이라는 건 뭐냐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 중에서 나프타랑이 나오는데 이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것을 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프타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통해서도 생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에틸렌은 왜 중요하냐면 석유화학 경쟁력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급에서 절대적인 양은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201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증설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NCC, CTO, ECC. 자, 이건 어떠한 제품이 아니라 원료를 얻는 과정 중에서 투입되는 공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NCC 같은 경우에 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공정 시스템이고, 이 공정의 좋은 점 뭐냐면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TO 같은 경우는 석탄을 주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공정 시스템이고요. ECC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자, ECC 같은 경우에 경제성이 되게 뛰어난 반면에 에틸렌에 국한해서 생산을 한다라는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요한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LG화학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의 패권이 이동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 때문에 석유화학의 패권이 아시아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NCC 공정 같은 경우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유화학 업계 중에서도 어느 기업이 언택트 시대에 생산할 수 있는 제품, 그 제품에 쓰이는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BS라는 건 뭐냐면 주로 가전제품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근데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죠. 근데 북미 생산 비중은 5%인 반면에 아시아는 81%나 ABS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LG화학이 이 ABS의 강자입니다. ABS에 관해서는 압도적인 생산력과 경쟁력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 9천억 중에서 거의 7천억 정도를 석유화학 부분에서 이익을 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영업이익에서 선방을 할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PP라는 건 뭐냐면 마스크에 주로 쓰이는 원료입니다. 근데 이것도 북미 시장은 10%밖에 생산을 못해. 근데 아시아는 54%의 비중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에 쓰일 수 있는 원료들, 자, 이 원료들을 누가 생산하냐? 자, 이 LG화학이 생산하는데 무척이나 강합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과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LG화학에서 주로 생산하는 혹은 생산을 증설한 이 원료들이 어느 업종, 어느 제품에 쓰이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돼요. 아, 이 제품이 이쪽 업종에 쓰이니까 이런 업계의 고객사들은 우리의 가망 업종이 될 수가 있겠구나. 아, 그러면 나는 그런 거래처와 관계를 두고 수주량을 늘리면 되겠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정말 쉽죠? 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드렸으니 정말 잘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자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자,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본인이 노력한 부분을 묻는 문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문단 기술 방법. 자, 정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관점.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특정한 계기 혹은 그 계기에서 나의 어떠한 자질을 느꼈다, 어떠한 재능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목표로 하는 직업관에 대해서 어필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화학 공정 설계 과목에서 땡땡땡을 설계하면서 공정 개선점을 찾아 수율을 높이는 생산기술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느꼈는지, 그 다음에 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매력을 느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직무의 매력,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강점에 대해서 어필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굳이 이렇게 작성 안 하시고 공정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저의 적극성을 발견하며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점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관점 뭐가 있을까요? 자, 에즈화학이 필요한 역량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인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에즈화학 자소서 항목들을 쭉 보시면 에즈화학을 선택한 동기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직무에 대해서 묻거나 3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에즈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 라고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에서 에즈화학을 선택한 동기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쓰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직무는 목표는 전략적으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영업 직무에 대해서 본인만의 재정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강점이 있다는 걸 느꼈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수 밤바다 여수 나프타 분해 시설 증설에 나섰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증설했다라는 건 사실 그만큼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 그만큼 생산을 증설을 하기 때문에 뭐겠어요? 그래도 안정적인 거래처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생산을 증설을 했는데 그만큼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한 너네의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경쟁력을 키워왔다 라는 식으로 LG화학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기술하면 될까요? 말 그대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걸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이나 혹은 직무 경험에 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쓸 수 있는 구도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걸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생산 설비, 생산 기술 이쪽 직무 지원자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특히 전공, 자격증 꼭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성공을 이루었던 경험들,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과생들 그리고 우리 영업 마케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험 두 가지를 어필을 하시거나 혹은 성과를 내었던 경험 한 가지에서 뭐 두 가지 역량 혹은 한 가지 역량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예시를 빨리 짚고 넘어가죠. 자, 우선은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은 이런 식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비 직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때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보전을 위해서는 도면을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무를 마친 뒤 어떤 식으로 내가 노력을 했다, 특히 어떤 자격증을 따면서 기계설비 보전에 필요한 지식을 배웠다.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전기 기계 도면을 파악하는 역량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필을 했죠. 근데 이 지식적인 역량에서는 특정한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네.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특정한 성과가 없는데 이러한 성과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성과는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을 어떻게 배웠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쌓았는지, 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배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도 이제 글자 수가 좀 남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도 기술적인 역량 측면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겠죠.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영업 인턴을 했던 친구였나 봐요.
실제로 석유화학 업계 영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조금만 읽어보면, 자, 납기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고객사에게 대응을 했는지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역량을 기를 수가 있었다 라고 어필을 하시면서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해서 LG화학 영업 마케팅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기술을 하시면 1번 문항을 정말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특히 뭐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생산 기술의 어떤 직무든 간에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부딪힐 수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러한 어려움들과 유사했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한번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피소드에서 나는 이런 식의 생각과 액션으로 해결을 한 사례가 이미 있다. 입사 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이슈가 발생해도 나는 이 성과를 재현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본인의 특성, 성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네, 뭐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문장에서는 뭐 5가지 관점으로 한번 기술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관점에 관해서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첫 문장 같은 경우는 간결하게 본인의 강점을 먼저 드러내시면 되세요. 너무 화려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신중한 습관이 저의 강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필을 하셔도 됩니다. 혹은 특정 근무, 특정 활동을 하면서 깨달았던 본인의 강점이나 약점을 기술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강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강점을 내가 발견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건 느꼈다라고 기술하시면서 강약점을 동시에 한 문장에다가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이 문항 500자 내로 써야 돼요. 아무래도 글자 수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 문장에 동시에 드러내도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땡땡 인턴으로 근무하며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저의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원칙을 중요시하네? 근데 이 원칙을 중요시하는 것이 나중에 특정 근무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뭐를 쓰겠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 보완했던 단점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었던 사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성격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쓰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씁니까? 스타 공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때의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맡았던 역할,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이루었던 성과에 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배려라는 본인의 강점을 어필했어요. 그러면 이 배려를 돋보일 수 있도록 행동을 구체화시켜서 쓰시는 겁니다. 너 성격의 강점이 배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배려를 어떤 식으로 네가 보여주었는가, 그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식의 행동을 취했는가, 그거를 거의 3문장 이어서 쭉 작성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걸 딱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스탑을 시켜놓고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2번 항목은 바로 끝났고요. 그럼 마지막 3번. 자,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과 비전. 정말 많은 꿈과 비전이 있겠지만 그냥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LG화학 전략에 맞추어서 LG화학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맞추어서 나의 꿈을 좀 더 주파수로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 빨리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문단엔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제일 최상위의 목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어느 관점에 맞추어야 돼요? 직무에 맞춰야겠죠. 자,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2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직무적인 관점에서의 최종 목표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내가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한다.
LG화학 프로덕트 리더십과 고객과 릴레이션십을 강화하는 영업 전문가로서의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직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LG화학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경우,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LG화학 너네가 뭐뭐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전략에 맞추어서 나는 어떠한 목표도 이루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LG화학 10년 사업 전략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유연성 있는 공정 구축 생산관리자로서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10년 내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목표, 최상의 목표, 근데 이 목표가 어디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내에서 이룰 수 있는 목표에 관해서 한 문장으로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 문장에 그러면 뭘 쓰면 되겠어요? 이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론과 노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예시로 한번 보면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너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결국 어떤 식의 전략들을 취할 것인지, 두 번째로 자기 성장을 위한 계획, 즉 자기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세 번째로는 LG화학 과업에 맞춘 전략, LG화학 너네가 뭐뭐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뭐뭐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LG화학이 추구하는 비전에 맞추는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예시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자, 이 목표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한 목표가 되겠죠. 앞에 있는 목표와 당연히 논리적으로 연결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공정 라인 내 에너지 손실 비용 및 나올 수 있는 공정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 수요 달성을 이루겠습니다. 구체적인 직무 전략이 기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LG화학은 현재 에틸렌 생산 증설에 나섰기 때문에 고객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중요할 것입니다. 뭐예요? LG화학 너네가 뭐뭐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겠네 라고 LG화학 비전에 맞춘 나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둘째, 뭔가요? 여기서 언급한 자기 성장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한 거죠. 자기 개발을 계속 어떤 식으로 이루겠다. 근데 무턱대고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직무에 맞춘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공학도로서의 관점 위에 통계학적인 분석력을 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쓰면 됩니까? 이러한 통계학적인 분석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냥 짤막하게 한 문장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항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애를 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LG화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 땡땡땡인데 나는 그 땡땡땡을 위해서 내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석유화학 업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인데 나는 그러한 변화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자기 개발을 이루고 어떤 식으로 직무적인 방법론을 취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소서 쓰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많은 내용, 이 자소서 항목 풀이보다 더 자세한 원본 풀이는 457팁.com에 있으니까요. 꼭 가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457팁의 자소서마왕 노블맨이었습니다.